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멤버십이 또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들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멤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흐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멘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저의 분석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자기의 분석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바로.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신한은행이랑 KB스타즈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순수 체급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홈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게임을 진행하면서 1승 2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60.33득점에 실점이 67.33 실점, 경기당 마진이 마이너스 7이 찍히고 있거든요. 리그 전체 꼴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한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루이가 아직까지 합류가 안 되고 있죠. 오늘도 사실 합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저는 신한은행의 지금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어떤 농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사실 좀 트랜지션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두나라든지 홍유순이라든지 김진영이라든지 이런 윙 뎁스에서 윙 밸류에서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신한은행이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패스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패스 뿌려주고 그거를 이제 이두나나 홍유승이 달려주면서 마무리가 됐을 때 좀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템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죽어 있습니다. 템포 자체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빠르게 패스가 안 나가고 트랜지션 상황이 안 나오고 속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세트 오펜스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데, 세트 오펜스에서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곽에서도 지금 27.63%, 2점 라인에서도 40.91%, 효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에 KB랑 비교해 봤을 때 야투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이거 사실 오늘 신한은행이 뭐 이두나나 뭐 홍유순이나 뭐 김진영이나 이런 친구들 이제 윙 자원들이 좀 활약을 해주기에도 2점 라인에서 공격을 가져가기에도 이런 뭐 박지수라든지 뭐 또 송윤아가 버티고 있는 KB의 골밑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두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에 단 32.9%. 그러니까 2점 라인에서 야투 허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도 안 되고 있고 세트 오펜스도 안 되고 있고 야투율은 박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KB를 만나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오늘 신한은행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은 좀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KB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가 돌아오고 나서 2대1 게임이 너무 편합니다. 2대1 게임이 너무 편하고,
뭐 강희슬이라든지 나윤정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이런 슈터들도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허윤도 지금 스텝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난 시즌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기력이. 그리고 뭐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신한은행 대비했을 때 강점이 있을 거고요. 아마 KB는 그렇게 많은 실점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게임에서도 평균 58실점씩 실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맥스 50점대? 60점이 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KB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랜지션이 안 되다 보니까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간다 라는 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이 주인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KB승, 마인승,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KOVO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구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른 팀들의 맞대결이거든요. 우리카드가 지금 이번 시즌 4승 5패고 그 다음에 형캐가 지금 4승 4패인데 우카가 최근에 이제 손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마 만나서 연승 중이죠. 그래서 직전 이 손보전에서는 우카가 아라우조가 그때 당시에 29득점, 63.16% 성공률, 알리가 22득점에 54.84%의 성공률 기록하면서 이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태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토스에 대한 질이, 공격 세팅에 대한 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는 세팅 성공률이 51.31%,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52.21%까지 올라와 주면서 뭐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이런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알리라든지 김지한이가 이런 리시브도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뭐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감, 게다가 오재성이도 최근에 허슬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딕에 대한 성공률까지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반면에 원정팀 형캐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몇 패죠? 몇 승 몇 패죠? 1승 4패. 최근에 3연패입니다. 뭐 신호진이라든지 뭐 바이알르사라든지 아포지 자리에서 효율 자체가 50% 언더 정도? 효율이 기대치만큼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오를 향한 목적성 서브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시브도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황승빈이가 빠져있다 보니까 이준엽이가 들어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준엽이가 황승빈이만큼의 효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캐라는 팀 자체가 공격에서의 강점이 있고 서브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뭐 최근에 서브 에이스도 많이 없어졌고요. 오히려 범실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공격에서는 이제 성공률 자체가 47.77% 최근 3경기에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뭐 지금 세터 자체도 이준엽이 뭐 안정감 있지도 않는 모습이고 황승빈이 돌아오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반등 요소도 사실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캐는 분명히 지난 시즌 우승을 가져갔을 때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주면서 공격에서의 높은 성공률이 기반이 되었던 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의 모습을 보면은 서브도 안 들어가고 있고
범실이 많아지고 있고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약점은 유지가 되고 강점은 사라져버린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우리 카드가 역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카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그리고 사실 세트 간의 점수도 이렇게 뭐 접전으로 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드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은행이랑 흥국생명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실 지금 기업은행이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몇 연패죠 얘네? 지금 7연패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이번 시즌 아쉬운 점이 아웃사이드 히터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뭐 이소영이가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죠. 부상이 있었고 계약이 해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학용이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패에 대한 장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각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박은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팅에 대한 효율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뭐 빅토리아라든지 킹가일라라든지 육소영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삼각편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시즌 성공률이 36.6%, 최근 3경기에서는 35.79%까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세팅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리시브는 되게 안정감이 있게 잘 받아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이 아쉽죠. 그리고 사실 뭐 이주아라든지 최정민이라든지 이런 블로킹에 대한 타이밍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도 좀 아쉽고요. 반면에 원정팀 흥국생명 보겠습니다. 흥국이는 뭐 최근 2경기 관장이랑 GS 만나서 연승 구간 들어왔어요. 홈에서 이제 연속 경기 끝나고 원정을 떠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고은이 빠지면서 이번 시즌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김영경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뭐 감독 뭐 그거 뭐 TV 프로그램 찍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서채연이가 생각보다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험치를 먹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최근에 서채연이가. 그리고 레베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격 성공률이 41%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가 합류하면서부터 뭐 이동 공격이라든지 좀 다양성과 그 다음에 이제 성공률까지 같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영용이 같은 경우에도 허슬이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과 이런 뭐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괜찮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다만 조금 거슬리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원정에서 4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승률이 정확히 25%. 그래서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업은행은 사실 반등 가격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도 아마 빅토리아 위주로 가져갈 건데, 빅토리아 해줘 요거 가져갈 건데, 한국이 최근에 블로킹이 또 괜찮거든요. 뭐 이다현이라든지 피치라든지 흐름 괜찮고,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는 17.56%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아마 빅토리아 위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흥국이 좀 대응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흥국생명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국승에다가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으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할 거고, 이따가 NBA 때 또 이제 잘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볼게요.